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국영기업에서 청소, 경비, 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수백만 시니어 노동자분들에게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사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바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공공기관 하청교섭 사용자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알맹이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니어분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원청인 공공기관에 항의하면 기관 측에서는 늘 우리는 사장이 아니니 용역업체랑 얘기하라며 발을 뺐던 무책임한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진짜 실권을 쥐고 있는 원청 공공기관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법적 지침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월급 봉투와 근무 환경,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작가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모르시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와 임금 인상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원청 사장님을 당당하게 마주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무기를 장착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왜 가이드라인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지 그 위기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노동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약 40% 이상을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부분은 직접 고용이 아닌 하청이나 용역 형태입니다.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야간 경비를 설 때 실제 업무 지시는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정직원에게 받으면서도 막상 임금 협상이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벽에 부딪혀왔습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돈을 안 올려주면 방법이 없다고 하고, 원청은 우리는 너희 사장이 아니야 라고 발을 빼는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주머니 사정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외를 넘어 평생을 헌신해온 시니어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였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하지만 이제 2026년 새해와 함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입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일지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업무시간, 장소, 작업 방식 등을 원청 공공기관이 결정하고 있다면 그 기관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발빠르게 마련한 이 지침에 따라 이제 공공기관은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의 하청 노동자와의 상생 협력 및 교섭, 노력이 포함되면서 기관장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시할 경우 기관 전체의 성과급이 깎이거나 퇴출, 압박을 받게 되는 강력한 강제성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니어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빽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 결정권의 투명성입니다. 그동안 원청에서 설계한 노무비가 하청업체 단계에서 얼마나 깎여서 여러분께 전달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급 수준과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해 노조와 협상해야 합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시니어라면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는 수준을 벗어나 원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당한 처우 개선비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 및 복지시설 공유입니다. 많은 시니어 노동자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 지하주차장 구석이나 화장실 옆 단칸방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은 원청기관 내 휴게실, 샤워실, 식당 등을 하청 노동자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단체 교섭을 통해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 승계 의무화입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라며 가슴 졸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업체를 변경할 때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예를 돕겠습니다. 세종시 공공청사에서 5년째 시설 관리를 하시는 68세 박 어르신 사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철 폭염 속에서 에어컨 없이 근무하다가 하청업체에 항의했지만 원청 허락 없이는 비품 하나 못 바꾼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박 어르신이 소속된 노조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원청인 공공청사 관리본부에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관리본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가이드라인 위반 시 경영평가 감점이라는 압박에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 박 어르신의 근무지에 최신형 에어컨이 설치되었고 명절 상여금 또한 원청 정직원의 일정 비율만큼 보장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또한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보시는 72세 최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측은 그동안 용역업체 소관이라며 야간 수당 지급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사용자성 구체화 지침에 따라 대학 총장이 직접 노조 대표와 만나 야간 근무 환경 개선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시니어라면 내 사장은 용역업체 사장이 아니라 이 기관의 장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증거를 평소에 모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정직원이 직접 업무 단체,
대화방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작업 지시를 내리는 화면, 기관 명의의 작업 지시서, 원청에서 지급한 비품 목록 등을 챙겨두십시오. 나중에 교섭 권한을 다툴 때 우리는 지시한 적 없다는 원청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노조에 가입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지침은 단체 교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뭉쳐야만 그 힘이 발휘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사업장의 정확한 명칭과 내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계약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2. 사업장 내에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체에 가입하여 이번 2026 공공기관 하청교섭 가이드라인에 따른 원청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3. 원청 직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그 증거를 꼼꼼히 기록해 두십시오. 4. 만약 원청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지원센터나 직장갑질 119 같은 전문 상담 채널에 전화를 걸어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상담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시니어 노동자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혹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그 노고를 인정하고 진짜 책임져야 할 원청기관들에게 대화의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십시오.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는 여러분의 일터가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곳이 될 때까지 항상 곁에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공공기관 하청교섭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의 노후 소득을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정보를 주변 동료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우리 모두가 당당한 권리 주체로 대우받는 2026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힘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